안녕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의 발전은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자생물학과 바이오케미스트리, 생물학,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전들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에도 예전에 랜덤하게 그냥 어떤 물질이 어디에 좋다, 막연하게 좋은 거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 어디에 뭐가 문제가 됐으니까 요거를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약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 카스텀 메이드 드럭 이라고 해서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당뇨의 약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약들이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한계가 돼 있었는데요. 메폴민,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과 인슐린 그 정도의 약의 한계를 두다가 20년 전부터 약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혁기적인 약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해 드릴 것은 SGLT2 차단제, 영어로 SGLT2 인히비터라는 약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뇨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대한 약이 좀 굉장히 새로운 약들, 최첨단으로 나오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런 약들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거를 쓰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셔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분들은 이런 당뇨는 요렇게 치료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 환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 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 예전의 방식과 지난 한 4년, 5년 바뀐 방식들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서, 당뇨 강의를 약에 중점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2주 전, 3주 전에 있었고 저저번 주에 이 내과 신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말을 해드려야 합니다. 여기 Diabetes and Heart Disease, 그래서 당뇨와 심장의 질병,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나왔는데요. 미국 당뇨학회에서 전반적으로 SGLT2 차단제의 약을 추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GLT2 차단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브랜드로 나온 것이 인보카나 파르시가, 잘디안스의 세 가지 약이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많이 팔린 약이 인보카나라는 약입니다. 자, 인보카나는 2013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시판이 시작되었고요. 한 해 지난 후 2014년부터 잘디안스와
파르시가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고 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약이라서 저도 그때쯤에 이 약에 대해서 그 약을 접했고 그때 너무 이르니까 쓰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꾸고 2년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약인데요. 그 이유가 그동안 나온 임상 실험들이 굉장히 그 효과에 대해서 받쳐주는 그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와 위험도를 감안을 할 때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엠파렉이라고 하는 그 임상 실험이 그때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그 절리안스란 약을 먹었던 분들이 14% 감소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작년에 인보카나도 뒤이어서 그 임상 실험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도 자기들이 따로 한 그 같은 계열의 이 약에서도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4% 동일하게 그 감소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엠파레그에서 잘디안스에서 더 나온 거는 congestive heart failure, 우혈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 환자가 안 좋으니까 입원을 하겠죠. 그 입원을 하는 확률이 35% 감소가 됐다. 그렇게 그 발표가 됐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을 35% 줄였다는 거는 환자가 숨을 못 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원을 하는 이하를 찾아가서 입원을 하는 거를 막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환자의 quality of life도 좋아졌고 환자가 아파지는 거를 방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캔버스 스타디라고 해서 인보카나의 임상 실험에서는 신장의 보호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단백뇨의 저하가 있었고 따라서 이제 콩팥이 보호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환자의 숫자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통계학적으로는 약간 p-밸류를 정확하게 맞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나왔고 신장 투석 아니면 신장 투석을 안 해서 신장 때문에 사망을 하는 가능성을 40% 줄였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게 작년 6월경이죠. 그런데 이 임상 실험에서 인보카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1년을 봤다. 그러면 1000 환자해 이렇게 하거든요. 1000년의 환자해, 그러니까 patient year라고 하는데 그 1000 환자해마다 그 보통 인보카나를 먹지 않은 사람에서는 3.4명이 그 발가락을 절단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인보카를 먹었던 사람은 6.3의 환자가 발가락 절단을 하게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꼭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다 발가락을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임상 실험을 하면 결과가 좋던 나쁘던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3.4명이 약을 안 먹는 사람도 발가락을 잘랐는데 뭐 6.3으로 약간 2배 가까이 됐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이런 환자들은 벌써 다리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정상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페이션을만 따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오해가 많으신데 물론 의사들은 그걸 보고 그래서 이 다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라 하고 이제 발표를 한 거겠지만 물론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다 다리를 자른다. 자,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지금 혈관 문제로 다리를 자르는 그 시술이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1000명 중에 이제 1000명을 이열해서 3.4명이 이제 다리를 자르는데 1000명에 3.4 아니면 1000명에 6.3 당연히 통계학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들한테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줘라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도 결과적으로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이 계열의 약을 쓰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불만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일을 있으면 뭐 제약회사의 농간에 노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의사들이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총 이런저런 심장과 혈관 관계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14%였고 14% 감소를 했고 심장마비로 죽는 확률을 38% 감소를 했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다리가 잘렸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 다리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잘렸었는데 그 세 번째 발가락을 자를 확률이 이것 때문에 생긴다 하면 그 생기는 것이 1000year에 6.3이니까 그럼 0.6%일 수도 있잖아요. 퍼센트가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확률과 아니면은 하트어택으로 죽을 확률 38%를 줄이실래요? 다리를 잘릴 확률을 조금 있지만 하실래요? 자, 베네핏과 리스크가 있죠. 그 두 개를 지금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혈관 문제 때문에 하트어택, 뇌졸중 이런 걸로 돌아가시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이거를 쓰는 쪽으로 해라 하고 계속 추천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 문제가 없다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약이 시판이 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 부작용을 보고를 하면 많은 경우 매스컴에서 알리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떠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떠든다는 게 당연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준 건데 환자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아무리 효과가 이만큼 커도 사이드 이펙트 요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알맞게 이해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심장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약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신문에서도 이 앰피테이션 때문에 떠들썩했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 주분이 전화를 하셔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약을 왜 나한테 주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리고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다시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1000명 이열에 3.2는 당뇨 있는 사람 다 했고 6.3은 그랬는데 그러면 다리가 잘릴 확률을 가지고 심장마비해서 돌아가실 확률을 그냥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은 이 확률을 줄이시고 이 확률을 안고 가실래요? 그렇죠? 인생은 어느 정도 도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1000명 중에 1명이 될지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의사의 치료는 항상 통계학적으로 이분이 이거가 이만큼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약은 이만큼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거를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리가 잘렸고 이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약을 끊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하여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 있는 약을 선택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통계를 보고 거기에 좋은 수치를 보고 우리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드실 수 없어요. 인보카나 잘디안, 스팔시가 이런 약들은 콩팥이 안 좋으면 더 이상 효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특정 환자분들께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약에 대해서 드시고 싶으시면 각자의 의사분들께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